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제법 큰 폭의 조정을 받았으니까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 주 어떨까요? 네, 한국 증시는 이제 시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빠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경제 지표 안 좋은 거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해답지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다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실제로 경제가 나오는 지표가 나오고 나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왜 조정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급증인데 이제 락다운을 풀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추세가 감소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보면 요일별로 해서 보면 쭉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중요한 건 증시에서 그거를 크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아주 권위자였던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나오는 건 혈장 치료제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는데 양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그 역시도 바이러스 변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고 양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 내 중심으로 해서 배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생각했던 백신만 나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했던 것보다 속도는 더 늦춰야 된다,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본다고 하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상반기를 마감을 하면서 펜션 펀드가 주축이 됐는데 펜션 펀드를 따라다니는 펀드들도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350억 불에서 750억 불 정도의 주식을 팔아서 물가 연동체라든가 국채라든가 모기지 그리고 좀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흐름들이 월말까지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고평가됐던 주식들이 고평가됐다라는 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그쪽에서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이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경합 지역에서 우세 따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조금 증시에서 내부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공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법인세 올리겠다 28%까지 올리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부분으로 S&P 기업들의 EPS가 주당 170불 정도에서 150불로 약 12%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 그거 곱하기 멀티플 해서 2021년 적정 주가지수가 여기서부터 20% 빠져도 괜찮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조 바이든이 되게 되면 성장률, 기업들한테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쪽으로 이슈를 만들어주던 트럼프와는 조금 다르게 악재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런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생각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을 해야 됩니다. 경기 지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증시에서 적정하게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또 주말로 들어가면서 급락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에 우려감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가면서 연금 포트 조정하는 주식 매물 떨어지는 것과 함께 이제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미리 팔고 그냥 가자 어차피 8월에 휴가인데 제가 펀드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굳이 3, 4월에 잘 피해서 먹었으면 그는 다 챙겨놓고 성과급 받고 8월 달에는 가족들하고 손잡고 놀러 가는 게 맞지 여기서 이거 쥐고 있다가 윈도우 드레싱해서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만약에 7, 8월 달에 깨져버리게 되면 좀 안 좋으니까 풋클로징 하고 닫아놓고 성과급 챙기고 다 팔고 가자라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목요일날 발표되는 노동시장 지표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렇습니다. 네. 컨센서스는 300만 명 정도의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13% 되는 고용 실업률이죠. 그게 12%까지 빠질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떡하니 300만 기대치에 맞춰서 딱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 부양책 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덜 나와서 200만 명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정부가 의회가 힘을 써서 뭐 완화 정책을 더 하고 재정 지출을 늘릴 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 내는 부분, 민주당은 어쨌든 지역으로 많이 끌고 가서 도로,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자기 지역구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또 경력금 같은 뭐 경력금은 아니고요. 어쨌든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출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그거 싫다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우리도 지금 여력이 1조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로 들어가면서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타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전에 미국 연방정부 예산 셧다운 돼가지고 차기로 또 연기가 되고 했던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는 좀 지켜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한 가지 조금 보셔야 될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고용시장 관련된 부분은 소비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보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바닥에서 빠져서 쭉 회복되는 부분이 실업률이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실업률이 많이 늘어난 거고 위쪽으로 가면서 0에 가까워지면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그 경제 상황에서 잠재 고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100명이 경제 활동을 하면 그 중에서 4명은 미국 사람은 그냥 무조건 논다라는 거야. 경제가 아무리 활방이라도. 그게 이제 적정한 잠재 성장률 안에서의 자연 실업률이라고 보는 건데 그것까지 이제 도달하는 기간까지 한번 팬데믹이나 어떤 이벤트가 툭 터지고 나서 회복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0개월이고 이게 최근으로 가까워오면서 그게 더 어떤 기간이 길어집니다. 09년도가 99년도보다 더 긴 기간들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실업이 한번 대량으로 일어나고 나서 그게 회복이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적으로 30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최근으로 오면서부터는 그게 4년, 5년, 6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 하늘색 선을 쭉 보시면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0%인데 이게 어떤 곡선을 그려서 갈 것이냐, 이렇게 늘어져서 갈 거냐 아니면 V자로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0년물 국채 관련된 거가 지난번 3월 달에 팬데믹이 완전하게 불안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완전히 밀어낼 때 그때 수준까지 빠지는지 지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지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오는 동향들이나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시장은 조금 밀릴 것 같다.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 뒤로 늦추신 후에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로 사부작 매수를 해나가는 거,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한국 시장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투자 전략 전망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텐데 지난주 양대 지수가 양호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좀 엇갈리는 흐름, 코스피는 0.3% 주간 단위로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은 1% 상승을 했거든요. 이번 네. 주에도 이런 양대 지수의 차별화는 이어질까요? 네, 어쨌든 지금 여의도에 도는 말이 그런 네. 게 있어요. 여의도 로직은 안 먹힌다. 아, 요즘에. 네, 여의도가 뭐 밸류 찾고 퍼 네. 찾고 뭐 기업 성장 찾고 이러는데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동학개미들이 이제 간택된, 한마디로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에 의해서 간택된 종목들이 이제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북 상황은 그 사람들 레토릭입니다. 그냥 하려고 하면 우는 소리 하고 다 죽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서로 합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평화 모드로 들어갔던 거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말씀드리는 대로 연평도나 뭐 백령도 갔다가 거기다가 포탄 때리지 않은 거가 얼마나 다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남한 주도로 시장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대북 관련된 주식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산화 관련된 거가 주가를 많이 뽑았습니다. 뭐 이쪽 부분에서 금요일 날에는 차익 매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익 매물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부분, 수소차는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저쪽에 있는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왔는데 이제는 그게 구조가 바뀌어서 저쪽 북아프리카나 저 태양빛이 막 뜨겁게 장렬하는 곳에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놓고 그 전기를 가지고 물을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수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소를 탱크로리에 담아갖고 한국으로 와서 수소를 보급하는, 그러니까 원유를 수소로 대체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 에너지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뉴스들은 내보낼 것 같고 모멘텀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전기차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에 밀렸고 중국의 보조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동차 회사들, 완성차 업체들이 나는 A형으로 만들어줘. 어떤 애들은 B형으로 만들어줘. 우리는 B-로 만들어줘. C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대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품 좋은 거 이제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량 구매를 하게 되고 완성차 업체들이 오히려 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바이어스 마켓이었는데 이제 셀러 마켓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도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전부 만나면서 회의 좀 하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메이커들이 전부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때 뭘 살 거냐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요. 이제 월말입니다. 그리고 분기말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또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분기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주가가 빠져서 평가 차익을 마이너스를 만들면 안 되니까 요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를 진행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한 종목들은 좀 살펴보시면 낙폭을 줄이면서 단타라든가 장기적인 추세를 돌리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러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견조하게 또 올라갔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어쨌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뭐 에코프로, BM, 첨보 이런 것들은 삼성 SDI하고 네. LG화학 그거 주가만 보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됩니다. 수소차 뭐 두산 퓨어셀 저거 그 전문가인 저도 보면서 그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주식이에요. 올라가는데도 마음이 아픈 주식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상하프론테크나 진성TC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동진세미캠 많이 올랐습니다. 국산화 관련된 그거에서 매출이 나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국으로 볼 수 있는 EUV 10나노 이하급에서 일본 걸 전부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뒷단에서라도 이제라도 국산품을 사주겠다는 그 의지를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가 내준다고 하면 그것만 먹어도 지금 뭐 어떤 매출액 수준에서 혹은 앞으로 증가할 성장률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가 수준이 조금 시가총액이 더 커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조정 보이면 들어가 보셔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 관련된 부분에서 검찰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구속 기소하지 말고 그냥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하고 삼성이 투자를 재개합니다. 그러면 삼성이 1타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하는 걸 보고 2위, 3위 있던 마이크론이라든가 하이닉스는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를 또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테크나 오션브리지 같은 것들은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보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 제가 YN텍 좋아합니다. 뭐 밑에 자회사로 해운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매출 증가 효과만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센티멘트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세가 가고 있는 해운 업종하고 쓰레기 관련된 부분 지금 뭐 하여튼 난립니다. 이쪽에서 네. 가보면 쓰레기 더미들이 엄청나고 이거는 매립 아니면 소각인데 요것 관련된 어떤 기업들은 분명히 이건 재무제표를 까보지 않아도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액과 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이긴 하지만 태영건설, YN텍, 인선이엔텍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고 YN텍을 좀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에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어떤 게 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인프라 이제 시작한다. 어쨌든 하원에서 통과를 하면 7월 말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동률 늘어나면서 어떤 뭐 전공정 장비나 이런 뭐 설비 투자 이런 부분 꼭 아니더라도 소재 업종은 빠지면 안전하게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폐기물 이런 쪽을 보시면서 주가 밀릴 때 한번 매수 진입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갈 수 있는 종목들이요. 네. 어쨌든 5G가 제가 2번 정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팬데믹 터지기 전에 한번 네. 했고 뭐 2주 전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좀 스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대체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 점유율 얼마 안 됩니다. 화웨이가 한 30-40% 먹고 있었던 시장에서 화웨이를 빼겠다라고 하면서 반 중국, 반 화웨이 진영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거기서 풀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느냐고 봤을 때 노키아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키아는 어쨌든 간에 얘들은 R&D 비용,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R&D를 투자를 못했고 지금 삼성전자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걸 시장에 대해서 경영진의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은 뭐 모멘텀이 나오는 것 같고 미국에서 수주 나온다라고 하면서 금요일날 주가가 확 뛰었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업체들, 오이솔루션이라든가 RFHIC, 그 다음에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이노와이어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아니고 네.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네. 그 다음에 HFR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데믹 이후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약들 다 먹으실 겁니다. 뭐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요.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7종, 8종 이렇게 한 주먹씩 뭐 어떤 건강 기능식품만 먹어도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먹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 가족이 한 2달 정도 먹는데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잘 팔리는 이 물건 우리 좀 떼다가 팔아보자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문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캐파를 좀 높이고 있는 노바렉스 같은 거나 뉴트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가 깔리게 된다고 하면 뭐 클라우드라든가 AI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지만 그게 5G가 완전히 셋업이 되고 거기에 라인 자체를 B2B 쪽으로 꺼내놔야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와서 우리한테 딱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떤 느낌이 딱 오는 부분들은 스마트폰이 무조건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돈 나올 구석이 없기 때문에 투자만 썩 해놓고 저쪽에서 현대차가 우리 라인에다가 B2B 라인을 좀 사가길 바란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인 거고요. 스마트폰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밀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뭐 다른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뭐 폴더블이 들어가면 뭐 레버리지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OLED 패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4G일 때는 그거를 LCD로 만들든 OLED로 만들든 잘만 만들면 되는데 5G로 들어가면서부터는 OLED 패널을 쓰지 않게 되면 이게 화면이 셔터가 내려오는 것처럼 렉이 걸려서 셔터가 내려오는 것처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주식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패널을 구입을 해간다라고 한다면 ICD 이 종목을 한번 잘 노려보시다가 지금은 BW12 물량들이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많은 수주, 밸류에이션 매력, 앞으로 성장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줄 때 개인 투자가들은 밑에서 좀 대놓고 받아놓으시면 나중에는 어차피 뭐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선 OLED 패널이 2022년, 23년으로 가면선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공장은 2년 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KT라고 하는 BH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부분에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두시고 조금 살펴보시면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이 기업 이익의 이익률,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